안녕하세요. 저희는 라이더 센서 과학 시스템 개발을 주제로 한 인비전 오브 팀 발표자 강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라이다란 빛 탐지 및 범위 측정을 말하며 원리는 빛을 방출하고 대상에 도달한 후 돌아온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현재 라이다 시장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펄스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905나노미터 및 1300나노미터 파장의 펄스 레이저를 주로 이용하며 이 경우 펄스형의 광원을 이용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TOF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피크 파워 강도가 세기 때문에 먼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안전 규정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의 단점 때문에 다른 방식의 라이다를 아무나 구하는 것 같습니다. FMCW 라이다 방식으로 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라는 의미입니다. FMCW 라이다는 주파수 및 파장이 변조되는 연주파 레이저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라이다입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지금 주파수 변조를 통해서 시간에 따라서 비트 프리퀀시를 측정해서 그걸 통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FMCW 기술이나 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로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 활성층 면적이 작기 때문에 전류를 인가함에 따라서 온도가 변화하면서 위의 예시처럼 이제 인가한 전류에 따라서 주파수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오드의 라이니스에 대해서 레이저의 라이니스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저희가 라이다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코헤런스 렉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코헤런스 렉스는 라이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래 식과 같이 그래서 라이니스가 좁을수록 코헤런스 렉스가 더 멀어지기 때문에 더 먼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FMCW 라이다는 펄스 라이다와 달리 거리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이 가능하며 광간성 영향이 펄스 라이다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며 펄스 라이다 대비 신호 검출도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펄스 라이다가 자율주행 기술에서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FMCW 라이다가 이를 대체할 만하게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FMCW 라이다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파수 변조 특성상 노이즈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서 기술 진입장벽이 높아서 아무래도 상용화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세 가지 연구 최종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인체에 무해한 클래스 1 레이저로 설계하여 안전성을 보장하였고, 두 번째로 인간 전류를 왜곡하여 주파수 선형 알고리즘을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이 높은 상업용 턴어블 레이저 대신 DFB 레이저와 엑셀을 이용하여 직접 광원부를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550나노미터 레이저를 통해서 인체에 무해한 클래스 1 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실제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905나노미터 경우 저희가 직접 계산한 결과 0.9mW까지 최대 사용할 수 있지만 1550나노미터 같은 경우 최대 파워가 9.6mW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한 파워로 더 멀은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SA를 이용하여 먼저 커머셜 턴어블 레이저에 대해서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파장을 1540나노미터부터 1560나노미터까지 1나노미터씩 1초 간격으로 수입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입을 200번 진행한 결과를 평균을 내어서 나타내었습니다. 이를 반복적으로 실험한 결과 1555나노미터 이상에서 노이즈가 발생하였고 또한 1540나노미터대에서 피크 파워가 최대로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센터 웨이브랭스를 1540나노미터로 설정하였습니다. 센터 웨이브랭스의 레이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1540나노미터 컨티뉴어스 웨이브를 강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라이니스가 0.072나노미터로 측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 코헤런스 랭스를 계산한 결과 1.55cm 정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코헤런스 랭스가 짧아서 측정 가능한 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벡셀을 통해서 직접 레이저 스펙트럼을 확인한 결과
우선 초기 전압을 마이너스 20V 초기 전압을 저희가 먼저 마이너스 20V, 마이너스 10V, 그리고 0V를 설정하였을 때 0에서 22mAh씩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스펙트럼을 그래프를 나타내었습니다. 이 결과 지금 점점 보시는 대로 수익폭이 점점 6.5나노미터, 6.2나노미터, 6.1나노미터로 점점 폭이 줄어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폭이 더 넓은 6.5나노미터를 사용하여 최적의 값은 초기 전압이 마이너스 20V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0에서 22mAh로 전류를 인가하면서 화장 수입 스펙트럼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1Hz부터 100kHz까지 확인한 결과 점점 폭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입폭이 줄어듦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험에서도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속도가 증가시킬수록 중첩된 결과를 보여 0에서 15mA, 0에서 20mA, 0에서 22mAh씩 전류를 인가했을 때 그에 따른 스펙트럼 값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입 속도가 빨라질 경우에 수입 폭이 좁아지면서 해상도가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상도 같은 경우 아래 식을 통해서 대입을 해보면은 수입 폭이 더 좁아질수록 레졸루션이 더 줄어들면서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니스도 이제 확인을 해서 코헤런스 랭스에도 영향이 있어서 아까 같은 해상도랑 코헤런스 랭스 둘 다 적절히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수입 속도를 정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실험 결과 동상을 수정했고 우수 논문 발표를 선정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미팅을 진행했고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추후에 이제 최적의 수입 속도를 찾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대로 라이다 구성을 조금 더 한 뒤에 프리디스토션도 적용까지 할 예정입니다.